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다시 민주화 운동에 선봉에 서겠다. 이런 입장에 북두시민혁명군의 마음의 결심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지난 70년대, 80년대의 민주화 운동에 큰 공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대강 그랬으니까 그 시위하다가 유치장에 2, 3일 갇혀 있는 것은 한두 번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군대를 강제 징집을 당했습니다. 그때의 민주화라는 것은 기득권, 쭉 해방 이후 그 재벌이라든가 이런 관료라든가 이런 기득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물림해가지고 해먹는 기득권에 대해서 또는 그 지금 뭐라 그러니까 소수에 대한 소수라는 것은 뭐예요? 일종의 권력이잖아요. 그런 권력에 대항하는 운동입니다. 권력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그 소수가 장악함으로써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은 정보가 권력이라잖아요. 어떤 소수가 정보를 장악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을 권력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기득권과 소수, 그 소수라는 그 말 속에는 권력이라는 뜻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 국민이라는 다수가 소수들 너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 혹은 우리들이 노력해서 이룩한 경제 성장에 대한 결과물을 다수들에게 좀 나눠라. 소수 권력자 너희끼리 해먹지 말고 우리에게 나누라. 이것이 바로 7, 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7, 80년대에는 기득권과 권력들의 그 소수에 대해서 그 다수가 저항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좀 처절했고 또 다수라는 입장에 있어 가지고 민중들이 싸우기에 조금 수월했습니다. 동지가 많으니까. 그 민중 혹은 국민은 전부 다 동지였습니다. 그 소수라는 것은 그 강제력을 가진 국가 폭력을 가진 소수의 권력뿐이었기 때문에 그 싸움이 좀 신났다 할까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87 체제라 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그 기득권을 가지면서 국회를 장악하고 그 다수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짓 혹은 가짜뉴스, 거짓 선동을 앞세운 그 국회를 장악한 다수의 권력 행포에 대해서 소수가 저항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수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독재 권력들이 조금은 느긋해요. 왜? 자기들이 다수라 생각하고 지금 저항하는 국민을 내란 세력이라고 하면서 소수로 전략시키는 이런 분열 전략을 짜고 있음으로써 지금 그 독재 권력에 저항하는 국민들이 조금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집이 노출이 좀 약하다. 굉장히 위태한 느낌을 가진다. 이런 상대적인 차이점이 조금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권력이 다수를 억압하는 것에 대한 투쟁이었다면 7, 80년대에는
지금은 소수가 다수라 칭하는 권력에 대항하는 싸움이다. 이런 어떠한 겉포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다수가 소수를 이기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다수라는 그 어떠한 정당성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 정의라는 입장에서 누가 불의인가, 누가 정의인가가 불분명하지 않은 다수에 대해서 사람들은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가 정의거든요. 그런데 그 다수에 대해서 소수가 싸우는 입장에 있다가 보니까 정의가 무엇인가, 누가 정의인가라는 이런 논리적인 다툼이 앞서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이라든가 관망하는 국민들이 조금 헷갈린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지난 시절에는 소수가 다수들을, 그 다수가 그 경제적인 성과라든가 이런 배분의 영향을 가진 권력에 대해서 도전할까 싶어서 권력자들이 소수가 억압과 질서를 확 잡으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를 요구하는 그런 민주화 운동이었다. 근데 지금은 무질서, 다수라는 이름의 횡포로서 온갖 것들이 법을 무시하고 정치라는 이름으로 그 반란군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유시민들이 법치, 질서를 요구하는 그 뭔가 제도에 따라서 일을 하라 하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도 비유해보고 싶어요. 예전에는 왜 지나치게 질서를 지키라고 하느냐에 대한 싸움, 그 자유를 좀 달라. 당신이 뭐를 했는가 알게 해달라. 언론의 자유를 달라. 정보를 공개하라. 이런 거에 대한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법과 제도 혹은 질서로 돌아가라 하는 이런 싸움인가 아닌가라는 이런 마음을 가짐으로써 지금 또다시 민주화 운동에 뛰어드는 입장에서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른가 스스로 몇 가지를 규정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권력은 국가에 충성하라가 아니고 그 무질서하니까 국가를 반역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통합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 반역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반국가단체에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게 바로 70년대 민주화 운동하고 다른 것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70년대 그 민주화 운동에서 국가에 충성하라고 합니다. 국가를 반역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80년대 후반기, 쉽게 말하면 주체사상파가 생기면서 일어난 거고, 그 전에는 80년, 70년대까지는 국가에 충성하고, 이거를 왜 자기들이 독점하느냐? 너무 오래 했다. 다른 사람으로 바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의심을 하고 했지만은 지금 현재 김대중 대통령의 그 회고록에도 국가의 충성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봐보면은. 그 당시에 국가를 반역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김대중은 메뚜기 맞박만한 나라에 지역감정도 가지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북한에 이익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이재명 잡놈과 그 도둑대들은 뭐라 하느냐?
국가에 충성하지 마라. 군도 대통령 말 듣지 마라. 부당한 말은 듣지 마라. 명령에 부당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명령은 명령일 뿐이지. 명령은 어떤 의미로 뒤집어 본다면은 그 어떠한 부당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따를 일 같으면 명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합리적으로 내가 스스로 따를 일은 명령을 안 해도 자기가 따를 건데 왜 명령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산자파가 반역을 부추기는 부당한 명령이라는 그 말 자체는 그 넌센스,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합리성으로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저절로 따르고 지시해도 따르는데 왜 명령을 하겠어요? 그런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명령을 군인인 장군이나 그 부하, 그 군인들이 그 명령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를 평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명령에 어떠한 그 부당성이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하는 것은 명령은 부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명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따라오는데 왜 명령을 합니까? 경찰이 대통령에게 반항하고 또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건의에 도전하고 이런 인물들이 이런 일들이 칭송받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법부가 반란군을 지지하는 저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기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권력이라든가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권력이라든가 명령이라는 것은 어차피 악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명령에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따를 일을 거치면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공동체를 잘 지키고 따르는데 권력을 왜 필요로 합니까? 권력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어떠한 일에 너희들이 따라라는 거고. 그 정치학에도 그렇게 권력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저들에게 시켜서 할 수 있게 하는 것. 뭐 이렇게도 정의해놨어요. 그러나 국가에서는 공화국, 쉽게 말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그 어떠한 공화국을 위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무를 할까 혹은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이라는 게 바로 그게 악이에요. 악. 불리하다. 자기 것을 내놓으라는 뜻이에요. 그럼으로써 공동체는 국가폭력 혹은 강제력이라 말하는 공권력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도덕적으로만 보면은 권력은 악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법부가 국민들을 속이려 들고 권력에 대해서 그 벌을 하려고만 한다면 모든 권력은 악의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면서 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민주라는 이름으로 자기 마음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조차도 공화를 위해서 억제가 된다는 그런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민주에만 액센트를 주고 공화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는 무정부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한국의 사법부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은 바로 무정부주의를 주장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권력의 악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도덕적으로 심판한다고 하면 원초적으로 명령이라든가 권력은 모두 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법부는 탁상공론이나 그 공화제라 하는 대명제를 벗어 던지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권력 활동을 부정하는 반역 사회를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화제를 부정하는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화제를 부정하는 사법부를 인정하는 두 그룹으로 지금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권력의 균등한 배분이 아니라 한쪽에 편파성을 줌으로써 남녀 간의 분열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정년제라든가 연금, 기타 국가 부채를 들먹거리면서 젊은이와 늙은이를 싸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반란 도둑대 이재명을 두목으로 하는 반란 도둑대들의 행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화제를 부정하며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그 국가 체제를 반역하는 그런 인물이나 일들을 칭송시키는 일. 그러면서 사법부는 권력과 명령을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악을 부정하고 부당한 권력과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마라. 명령과 권력은 전제가 부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 올라가면은 그 법률에 벗어나고 심적인 영역으로 사법부가 활동한다면 모든 국가 행위가 죄와 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주적이고 실질적인 위험 상대인 북한에 동조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난 1968년도에 박정희의 목을 따라왔다. 박정희의 목을 따라왔다 하는 김신조 일당이 그 무장 공비들이 한국에 침입을 했고 그 한 6개월 뒤인가 울진 삼척에 약 콩사탕이 실어요. 혹은 그 공산당이 실었어요. 이런 말을 했다라는 괴담이 떠도는 김성복인가? 그 어떠한 사건도 울진 삼척 무장공비들이 침공해서 일가족을 처참하게 죽인, 돌로 찍어 죽인 그런 사건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 울진 삼척에 약 100여 명의 무장공비, 즉 게릴라 부대가 침투했습니다. 지금 북두시민혁명군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국이 월남 참전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파병이 시작되자 한국 국군의 국방위 허술함에 따라서 내부 혼란을 유도하려고 이 게릴라 부대를 그 어떠한 한국에 침범시킴으로써 한국 사회를 혼란시키고 또 한국의 국방 능력을 테스트해서 적화 야욕을 그 어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북한의 전략 전술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베트남으로 참전되고 나니까 부대가 많이 빠져나오고 하니까 그 외곽지대 산간지대인 태백산맥 쪽으로 울진 삼척 지역으로 게릴라 부대를 100여 명 침투시킨 거예요. 지금 현재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러시아 편으로서 북한군이 참전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단순 평가로서 한국의 국방부에서도 그 북한에 지금 그 태백산맥 위인 함경도 쪽으로 우리 특수부대를 보내면서
북한군의 내부의 어떠한 통합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족의 궁극적인 목표인 통일을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이 공산 좌파들이 내란 선동으로 인해서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 한국군이 체제의 우월성과 함께 게릴라 부대를 보내서 그들의 여러 가지의 어떠한 국방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그 북한 내부의 허술함에 대해서 한국 내부의 공산 좌파들이 그런 이 민족의 염원을 달성시켜 북한 내부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의도를 무산시키려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한반도 두 개 국가론을 내세우며 통일 반대론을 2024년 초에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공산 좌파들은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 반통일론에 충실히 하여 한국 내부에 남아있는 통일운동을 완전히 붕괴시키려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북두시민혁명군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기점으로 이번에 공화제를 포기하면서 편파 판정을 남발하고 있는 사법부, 그리고 통일 반대를 외치는 종북 세력들을 완전히 톱을 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통일은 우리 한국 민족의 염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혀놓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난 젊은 날의 민주화 운동이 경제 성장에 따른 정치 체제의 발전을 요구한 것이라면 지금부터 벌일 민주화는 민주 정치의 정착에서 벗어나서 선진화된 정치 체제, 그리고 국가 목표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라는 국가의 성숙 단계로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이제껏 자유 혹은 분배 문제의 민주화라면 이제부터는 국가의 목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이런 성숙된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이런 뜻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벌이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가의 목표가 아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국민들이 미개하다 생각하고 가스라이팅을 한다든가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단계를 그대로 지속시켜 왔지만은 이제는 이런 국민들을 가스라이팅을 한다든가 거짓 선동을 한다든가 가짜 뉴스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려는 단계는 지났다. 국민이 이미 성숙했고 국가도 이미 성숙했다라는 것을 이번 시민혁명을 통해서 선언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진국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국격을 높이는 민주화 운동을 시민혁명으로서 완성해야 된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지난 시간 약 한 3, 4일간 한남동 관저 앞에서 민중들과 밤을 새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늙은이나 젊은이나 혹은 남자나 여자나 혹은 옷차림에서 나타난 좀 넉넉한 사람과 조금 가난한 차림 모두가 그동안의 정치적 훈련을 통해서 혹은 정치 사회화를 통해서 성숙하고 또 시위에 참가한 자신의 정치적 논리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산 좌파들이 국민들을 얕잡아보고 카톡 검열을 한다든가 그 어떤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를 빙자한다든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공조수사본부 공조본이라고 그랬어요. 그 공조본 이런 그런 기관에 대해서 무엇이 불법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더라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북두시민혁명군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민혁명은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체제를 성숙으로 끌어올리는 시민혁명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시민들의 분노가 북두시민혁명군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자신들이 만든 민주주의, 자신들이 이룩한 자유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시민혁명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미국이 해방 이후에 던져준 자유민주주의의 흉내가 아니고 빈곤한 사회에서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한 자유를 요구하다가 그 자유의 처참함을 맛보면서 독재에 길들여졌던 우리 자유 시민들이 이제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성숙한 사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정착시키는 그런 시민혁명을 만들어내자.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이 오늘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저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법치를 바탕으로 한 제도와 법을 바탕으로 한 공화제를 이런 주체적인 정치 체제 혹은 주체적인 역량으로 만들어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자범 전과자 이재명을 두목으로 한 반란 도둑대 그리고 반란 도둑대에 동조한 세력들, 언론, 방송, 기타 여러 정치 집단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고 이러한 엄정한 처단 속에서 역사 앞에 위대한 한국 민족의 위협으로 기록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역사 앞에서 위대함이라는 것은 주체적이고 그리고 정체 아이덴티티의 성숙이 오래도록 유지되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그 역사적인 위협이 되려 하면은 일시적이 아니라 그 주체적으로 만든 어떠한 성숙 그리고 정체성이 분명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오래도록 유지해야 될 것이니까 반국가 세력들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할 어떤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반란 도둑대들의 언론 통제로 자유시민들의 위대한 혁명 에너지들, 그 반란 도둑대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약 보름간 그 가장 추운 그 겨울날 동절기 혹한기에 밤을 새우며 투쟁했던 위대한 자유시민들의 업적이 혹은 혁명 에너지가 기록되지 못하고 그들에 의해서 내란 동조범으로 몰릴 뻔한 이런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시민들의 위협을 역사 속에 기록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그 반란 세력들을 척결할 때까지, 완전히 토벌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더욱 처절하고 철저하게 싸워나갑시다.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이재명을 두목으로 한 반란 도둑대들을 완전히 토벌시킵시다. 북두시민혁명군도 또다시 신발끈을 고쳐매고 민주화운동에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성숙한 민주공화국을 위해서 앞장설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늘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의 시청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